자, 기출본격이 해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달려오셨습니다.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한 번 보고 끝나지 마세요. 한 번 보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론 강의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그 이론 강의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론 강의하고 같이 반복을 해 주셔야 시험장 가서 실수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자,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첫째로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3가지.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등기된 경우. 이 3가지는 아예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죠. 두 번째,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3가지가 있죠. 종중부동산 명의신탁, 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 요 3가지. 요 3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죠. 두 번째,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됐을 때 명의상 약정 무효죠. 물권 변동 즉 수탁장의 등기도 원칙 무효죠. 물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명의신탁에서. 3번째, 명의상 약정 무효 및 물권 변동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을 못하죠?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다시 말해서 수탁자와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3가지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3가지 명탁육종 유형의 사례 형태 문제의 법률관계를 대비하셔야 되고, 특히 계약 명의신탁은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탁자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는지까지를 구별해서 계약 명의신탁의 문제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딱 하고 그 내용들을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1번,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 예컨대 지상권을 명의신탁했다.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그 지상권자 이름을 병의 이름으로 해놨다. 을이 병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상권자는 을이지만 등기는 병의 이름으로 해놨다. 여기에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꼭 소유권만 명의신탁에, 소유권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부실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이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게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도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동 등기를 하는 경우, 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죠.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양도 담보죠. 요거는 가등기 담보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약정은 이 부실법에 적용을 받는,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자간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2자간 명의신탁은 법률관계가 단순해요. A to G.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고 등기를 을에게 넘겨놓은 게 2자간 명의신탁이에요.
여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명의상 약정 무효고 을등기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무효인 약정은 해지를 못해요. 우리 계약법에서 봤잖아요. 계약의 해제나 계약의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명의시장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따라서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삼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상약정을 하죠. 그 다음에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에게 수탁자 이름으로 바로 등기하도록 하는 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때 명의상약정 무효죠. 수탁자 등기 무효죠. 근데 매매는 유효하죠. 그리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하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괜찮다라는 게 판례죠. 그게 4번이죠.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거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괜찮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괜찮다. 5번 명의상 약정 무효 및 물권 변동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 거의 공식처럼 기억해 두세요.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공식처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명의상 약정이 유효하다면 이따로 끝이라겠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되지 않는 명의상 약정은 유효하고 그건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땅을 X토지였는데 이걸 X와 Y로 나눠서 Y만을 팔아요. 그럼 Y를 쪼개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갑과 을이 이 전체 땅, 이 전체가 지금 X토지예요. X토지에 대해서 공유 등기를 한 거예요. 공유 등기.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X토지 중 팔아먹은 Y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이제 갑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거고 잘라서 Y 부분을 산 을은 여기를 단독으로 소유 사용하겠죠. 그래서 대외적 등기부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공유지만 등기부상 보여지는 건 공유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단독 사용식하는 경우를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죠. 자, 이렇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만 대내 갑을 사이에서는 단독 소유예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을은 Y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 부분만 처분할 수가 당연히 있죠. Y 부분은 을 단독 소유니까. 또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소유자로 점유하는 거잖아요. 자주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Y 부분은 을 소유라 그랬잖아요. 아닌 부분은 갑소유잖아요. 이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잖아요.
당연히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법정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 여기를 병이 불법 점유해요. 대외죠.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전체 토지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구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죠?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이라고 나왔으니까 대외 관계가 되고요. 대외 관계는 공유 관계니까 을은 당연히 전체 땅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서 병의 불법 점유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1번이 될 겁니다. 3번 각과 을은 명의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과 을이 명의상 약정을 했죠. 그리고 을이 병과 매매를 한 거죠. 계약 명의신탁인데 문제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고라 했어요. 자,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갑을 사이에 채권 담보 목적의 을의 이름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등기,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등기, 그 다음에 갑이 종증, 을이 종원, 갑을 간의 법률은 배우자, 그 다음에 갑이 종교단체, 산하조직, 을이 종교단체. 요 경우, 이때는 탈법 목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적용되는 거는 탈법 목적이 있네? 적용되겠죠. 명의상 약정은 명시묵실 불문합니다. 적용됩니다. 지금 을명의 등기가 가등기 담보가 아니라 순위 보존 가등기야.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수탁자 이름으로의 소유권 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적용이 안 되지만 담보 가등기가 아닌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라면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세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세 가지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모두 다 부실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제3자 나오면 좀 제3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108조 2항의 제3자. 그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제3자. 인놈 아닌 놈들. 그 외에 제3자가 또 있어요. 무권대리 추인에서 제3자가 있고요. 부실법에서 제3자가 있습니다. 근데 무권대리 추인에서 제3자 하고요. 부실법 제3자는 출제된 바가 없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수업 시간에 주의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부실법의 제3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명의상 약정 무효라 그랬고요. 수탁자 명의 등기 원칙 무효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명의상 약정 무효 및 수탁자 명의 소유권 등기, 즉 물권 변동 무효를 가지고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때요 제3자가 누구냐예요. 자, 첫째, 수탁자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요. 수탁자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예요. 그리고 선악을 묻지 않아요. 그런 놈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기억은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이니까 당연히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건 어디에서든 제3자가 아니야,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은. 기억이 들어있는 거 이거 빼야 돼요. 그럼 1번, 3번, 5번 셋 중에 하나예요. 자, 니은을 봅니다. 명의 신탁된 부동산. 그러니까 수탁자 이름으로, 자, A 토지가 갑소유인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버렸어요.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잖아요.
수탁자 이름으로 된 등기 부동산을 감리해버렸으니까 얘는 뭐 받아야 되겠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지금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 수탁자로부터 경로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갑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등기일문 넘겨받은 자, 얘 수탁자고 거래했어요? 아니잖아. 보호되는 제3자란 수탁자와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자예요. 근데 이것은 신탁자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수탁자로부터만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리얼.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서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땅이 학교법인 땅이야. 자, 학교법인 땅을 팔아먹으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학교법인 땅을 을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자, 을이 지금 병한테 팔려고 해요. 그거를 관할청이 허가를 해야 돼. 이때 관할청. 제3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학교 법인 땅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이 된 상태에서 그걸 산 사람이 제3자가 되는 거지. 그 매매계약의 관할관청의 허가, 그 관할관청, 이건 제3자가 아니잖아요. 수탁자하고 이관계를 맺은 게 아니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는 니은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상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고르기가 딱 쉬워집니다. 답은 니은 하나 이렇게 되겠죠. 5번 갑은 조세포 탈, 강제입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싸잡아서 원하래요. 탈법. 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법률은 배우자를 말하죠. 을과 명상약정을 하고 을 이름으로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자, 법률은 배우자 사이에 명상약정을 했고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명의상약정 유효, 을등기 유효,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예요. 명의상약정 유효, 수탁자 등기 유효,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을은 갑에게 대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죠. 2번 갑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을 때 자기 거 팔아먹은 거죠.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가 없죠. 소유자 갑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했을 때 대외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갑은 직접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을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을로부터 매수한 병,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단 병이 적극가담했다면 을병 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겠죠. 적극가담. 5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X토지장 등기를 마쳤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대외적으로 소유자니까 병은 결과적으로 소유자와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4번처럼 병이 적극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되겠죠. 6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들과 약정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아까 5번은 탈법 목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탈법 목적이 있어. 그러면 갑을 간의 명상약정 무효예요.
을 등기도 무효예요. 다만 을과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갑을 간의 명상약정이 무효고 을 등기가 무효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갑소유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갑소유다. 따라서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 명의상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그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을, 명의 수탁자죠. 수탁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라고 봅니다.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4. 을이 병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등기해줬습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을이 다시 샀어요.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다시 샀어요. 자, 4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을은 그 소유자로부터 산 거죠. 따라서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지. 병,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시 을이 샀어요. 을은 누구한테 산 거야? 소유자로부터 샀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해야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7번. 갑은 탈법 목적으로 배우자 을과 명상약정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이자간 명의신탁약정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자간 명의신탁이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자간 명의신탁을 출제하는 이유는 아까 유효한 탈법 목적이 없는 것과 지금 탈법 목적이 있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 출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이자간 명의신탁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간 명의신탁이 나오면 이제 주로 배우자나 종중이 나올 것이고 탈법 목적이 있냐 없냐로 구별한 다음에 탈법 목적이 없다면 유효 있다면 무효 이런 식으로 딱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탈법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한번 명의상약정 무효, 을등기 무효, 갑이 대내외적으로 소유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 문제입니다. 2번. 자, 2번 조금 이따 보고요. 3번. 갑을 간의 명의상약정이 무효니까 그 무효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는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랬죠. 4번. 을이 병에게 X건물을 팔고 등기해줬다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죠? 갑소유 물건을 지 맘대로 팔아먹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으니까 결국 을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2번입니다. 자, 이 2번은 조금 우리 판례가 이상한데 지금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잖아요.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준 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요 부실법에서 최근에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을이 부당이득한 게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을이 부당이득한 게 도대체 뭐냐? 없지 않느냐? 왜? 소유권 등기는 을에게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을이 부당이득한 게 없지 않느냐? 이게 판례 논리예요.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이에요.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의 기초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판례 태도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판례가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을은 실질적으로 등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이렇게 판결해 버렸어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다. 등기부로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으니까 을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1번처럼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에 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갑이 소유자니까. 하지만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따위나 말소 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만 이렇게 판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계약이 무효됐다, 매도인의 소유권이 복귀된다, 매도인은 말소 등기나 진정명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 청구권이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파트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만 을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따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8번. 갑은 친구들과 명의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소유 땅을 사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갑이 을과 명의상약정을 했죠. 그리고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수인이죠. 이게 뭐예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죠. 그리고 갑은 병에게 부탁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갑을사의 명의상 약정이 있고요. 무효죠. 갑병사의 매매가 있었죠. 이건 유효죠. 그리고 병에서 을로 등기를 바로 넘겨줬죠. 이거는 무효죠. 이렇게 명의상 약정 무효, 을등기 무효, 갑병매매 유효. 딱 요렇게 유무효를 딱 기억하고 봅니다. 1번 을은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지금 X토지를 갑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지요. 왜? 이 땅은 병소유입니다. 설령 을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을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는가? 있지요. 갑을 간의 매매는 유효잖아요. 그죠? 등기는 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여전히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병은 을에게 X토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가? 있지요. 을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고 소유권자는 병이니까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갑이 을에게 해준 게 없어요. 갑이 을에게 뭘 준 게 있어야 부당이득인데 갑은 을에게 준 게 없습니다. 지금 갑과 을사이는 명의상 약정만 있지 갑이 을에게 뭘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5번.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치권 따위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유치권 따위도 주장할 수가 없다. 그죠? 3자가 명의신탁입니다. 9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에 갑이 병과 매매하고 대금 지급하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3자간 명의탁 그 관계죠. 갑과 병이 매매를 했다. 갑과 을은 명의상 약정이 있다. 갑은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이렇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상태. 1번 갑을 간의 명의약정은 무효입니다. 갑은 을에게 준 게 없으니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병 매매는 유효하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여전히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갑을 간의 명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과 계약했습니다. 자,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5번이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한다. 틀린 거 2번. 10번.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을과 명상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돈을 줬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돈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리고 을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 자, 일단 명상약정은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을병사의 매매하고 을 등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매매 및 등기는 유효죠. 매매 및 등기는 유효하니까 소유자는 을입니다. 2번. 갑과 을 사이 관계에서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이걸 유효로 해버리면요. 부동산 실거주와 명의등기가 한 문제는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4번. 갑,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에 새로운 명의상약정을 합니다. 자, 갑이 정하고요. 새로 명의상약정을 해요. 무효죠. 을이 정에게 등기를 넘겨줘요. 무효죠. 그죠? 갑, 을 및 갑의 친구 정사에 새로 명의상약정을 하고 을이 다시 정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갑정사의 명의상약정, 새로 명의상약정도 무효고요. 을이 정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입니다. 아들 상관없어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법 법률이 적용되니까 무효입니다. 5번. 만약에 을과 명의상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있어요. 자, 병이 매도인이 악이라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갑을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자, 을병 매매 및 을등기가 문제가 되는데 병이 악이라면 을병 매매 및 을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명의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이 계약에 따른 효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을이요. 갑의 대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탁자가 매수인이고요. 수탁자는 매수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수탁자가 매수인이라면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 지문이 조금 어려운데 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말 속에서 을은 수탁자인데 갑의 대리인이구나. 그럼 매수인은 갑 신탁자구나. 신탁자가 매수인이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 아니라 3자간 명의 신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5번은 그렇게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갑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친구들과 약정을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병과 계약하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역시 계약 명의 신탁이죠. 갑, 을과 약정하고 돈 줬습니다. 그리고 을은 병과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자, 1번. 명의상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죠. 2번. 갑을 간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 선입니다. 그럼 매매 유효, 을등기 유효,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은 부당이득이 있는데 뭐거죠? 돈이죠, 돈.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을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뭔가 부당한 이득이 있죠. 자, 이때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이 땅 소유권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받은 돈,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등기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갑은 을에 대해서 가지는 매수자금, 갑이 을에게 준 돈, 그거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청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이 부동산과 결련 관계가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련 관계가 없으니까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만일에 을이 정에게 땅을 팔았다. 자, 수탁자와 거래한 정은 어때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정이 설령 명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악의라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5번 틀렸죠? 12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병과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이 계약을 했죠. 그죠? 갑의 자금으로 병이 계약을 했습니다. 갑병사의 명상약정 무조건 무효죠. 자, 법률관계가 어떻게 돼요? 갑이 병과 명의상약정을 하고 돈을 주고 병이 을과 계약을 한 거죠. 갑병 간의 약정은 무효죠. 2번 을이 계약 당시 알았다, 악의다, 매도인이 악의라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죠. 따라서 병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2번 을이 약정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매매 유효, 등기 유효죠. 따라서 병 소유권 취득하죠. 설령 그 후에 을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 당시 선이면 됩니다. 계약 당시. 을병사의 계약 당시 을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4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땅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이 있는 거죠. 자, 이때 병이 부당이득한 것은 뭐라고요? 갑이 병에게 준 돈. 따라 갑은 병에게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등기를 넘겨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요, 이런 경우에요. 병에게 돈 내놔,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병이 지금 돈 없고 X토지로 대신 갚을게, 대물변제 해서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갑일에게 등기를 내놔라고 한 게 아니고요. 돈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이 돈이 없다, 땅 가져가라. 즉 갑이 을에게 땅을 달라고 해서 병이 넘겨준 게 아니라 병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이거는 유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병이 땅으로 대신 갚은 경우, 이거는 유효다.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등기를 넘겨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적법한 원인이 뭐냐고, 대물변제. 땅으로 대신 갚겠다. 요걸 원인으로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13번 갑을은 명의상 약정을 맺는데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알고 있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 명의신탁이니까 을이 병하고 매매한 건데요. 병이 악의입니다. 그럼 약정 무효, 을병매매 무효, 을등기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갑과 병은 매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을이 X토지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을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과
병이 대금을 반환하는 거. 을병매매가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겠죠. 을은 병에게 등기를 돌려줘야 되고요. 병은 을에게 대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을의 X토지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면 병은 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죠. 동시이행 관계니까. 자, 을이 정에게 팔아먹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을이 X토지를 정에게 팔아먹고요.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팔아먹은 건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병이 악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정한테 팔아먹어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정한테 팔아먹는 행위는 병에 대해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병에게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돈 안 돌려주고 있을 테니까. 그죠? 대금 안 돌려주고 있을 테니까 을의 행위가 병에 대한 침해 행위는 맞지만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맞지만 병에게 손해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14번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의 소유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돈을 주고 병명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병은 돈을 받아가지고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매예요, 경매. 갑이 병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병에게 돈을 준 다음에 을소유 부동산을 경락을 받은 겁니다. 계약 명의신탁인데요. 이 경매의 경우에는요.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요 채무자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유효합니다. 아까 매매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졌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설령 을이 선이든 악이든 악의였다 하더라도 경매 유효고 병등기 유효합니다. 그게 판례예요. 자, 일단 기억 갑병사의 관계는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니은 갑병사의 명상약정 사실을 설령 을이 알았다 하더라도 경매 유효, 병등기 유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갑은 병한테 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준 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을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유효, 등기 유효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가 약정을 맺고 을의 이름으로 매각 허가를 받아서 갑이 대금을 납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을 간의 약정이 있고 갑이 을에게 돈을 줬고 을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유효, 을등기 유효라 그랬습니다.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따위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 돌려달라. 그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병이 갑을 사이 약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 유효, 등기 유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갑은 을에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돈 돌려달라는 청구권하고 이 X 건물은 결련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갑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없다. 5번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갑이 정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그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무효? 계약은 유효하죠. 타인 권리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록하는 법률까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출문제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번 이상을 반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되 특히 2번 이상 출제가 됐던 지문들 표현이 어떻게 바꿔서 출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